환율 시장 많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현재 G2 무역 전쟁과 관련된 시장 영향력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 모든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뵙고 나서 일주일 동안에 또 G2 무역 전쟁 다시 한번 또 대립이 돼가지고 네.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게 얘기가 나오고 분석이 나오다 보니까 또 가장 타격을 많이 입을 통화 중에 하나가 호주 달러. 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뭐 영문이 어떻게 된 건지부터 좀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게 그냥 뭐 로이터에서 이제 그런 보도가 한번 나왔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비철금속 구리 같은 것도 갑자기 이렇게 빠지고 뭐 해서 몇 가지 차트를 올리는 와중에 통화 중에서는 이제 호주 달러 같은 게 올렸는데요. 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뭐 호주 달러 걱정할 예. 때가 아니죠. 제 말이 그렇습니다. 예. 뭐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우리 환율 다시 뭐 1,000원 쪽으로 가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1,060 내지 1,080 조금 더 높인다면 65원에서 85원 그 20원 박스권이 결국 이번에 다시 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예. 또 주가가 급락하면서 외국인 팔고 이러는 와중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전반적인 어떤 이 와중에 달러의 강세 뭐 그리고 기타 통화의 약세. 지금 화면에 호주 달러 환율 동향 한번 이거는 CNBC 가서 이렇게 가져온 차트인데요. 호주 달러 환율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 그림 먼저 보실까요? AUD US 달러입니다. AUD는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죠. 우리가 보통 달러 원, 달러 엔, 달러 위안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유로 달러 하는 것처럼 이 호주 달러도 영국 파운드와 더불어서 전통적으로 기준 통화로 삼는 통화입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는 게 유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호주 달러의 강세, 예.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림은 호주 달러의 약세 그렇게 볼 수 있죠. 2008년만 하더라도 금융위기 당시에 호주 달러의 급격한 약세, 즉 어수선해지면 달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최근 들어서 이 모습, 여기서 어차피 사실상 호주 달러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미 약세 국면에 접어들었다가 뭐 2016년 이후 이렇게 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밀리는데 앞서 보셨던 이 그림 보시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 금년 들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아마 그거 같아요. 중국과의 교육 비중이 상당한 나라가 호주다 보니까 뭐 그런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보다 우리가 더 급합니다. 아, 그렇죠. 네. 채팅창에서도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냐고 내 코가 석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저도 지금 원달러 환율 얘기 물어보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네. 지금 시간도 없고 예. 빨리 털고 원달러 빨리 환율 털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중간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네. G2 간의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일이 네. 많지는 않다 보니 네. 뭐 중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기업을 제재한다거나 네. 아니면 또 나오는 게 중국이 환율 절하 예. 카드가 남아 있지 않겠냐 네. 할 텐데 중국 환율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지금 환율 다뤄야 되고 시간도 얼마 없지만 미중 무역 전쟁의 흐름을 한번 보시죠. 예. 이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신다면요. CNBC 기사의 흐름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인데요.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slap 25% tariffs, 즉 25% 관세를 때린다 했죠. 50 빌리언이니까 500억 달러입니다.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25% 때리겠다. 이렇게 했더니만 바로 나온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340억 불어치에 해당하는 미국산에 대해서 관세 때릴 거야. 거기에는 농산물도 포함돼.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뭐 바보가 벽을 자꾸 쌓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중국 관영 미디어에서 나온 뭐 보도였고. 예. 그랬더니만 곧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검토해봐라. 2천억 달러입니다. 200 빌리언. 그러면 2천억 달러. 이 얘기가 뭐냐? 이쪽은 우리 중국 겁 안 난다 이런 얘기고 예. 시작한 건 너희 미국이야. 이 기사인데요. 이 왜 500억에 340억 불이고 거기다가 갑자기 또 2천억 불 얘기가 나오느냐. 뭐 통상 카드판에서도 100 받고 100 던데 100 받고 400 더잖아요. 예. 이 그림이죠. 결국 지금 500억 달러 중에 7월 6일 날 가서 34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 관세 때릴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0억 달러는 한번 추후 검토해가지고 어떤 종목에다 어떤 상품에다 때려야 될 것인지 한번 검토해보라, 살펴보라 이런 얘기죠. 확정된 건 340억 달러예요. 그랬더니 너희들이 진짜 7월 6일 가서 이거 실행하면은 우리도 340억 달러 할게. 이게 이제 중국의 대응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그랬더니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게 그래? 그러면 우리는 2천억 할게. 네.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중국 통계 보면 지난 5월 달에 중국이 미국에다가 수출한 게 147억 달러더라고요. 예. 자, 이거 뭐 12달 같으면은 러플리 뭐 한 1,700억 달러. 수출이 뭐 어느 달 갑자기 많아진다 해봐야 한 연간 1,800억 달러. 예. 자, 그러면 이 트럼프는 지금 마지막 저 기사는 뭐냐 하면은 너 그런 식으로 까불면은 내가 500억 달러 한다고 너가 500억 달러 해? 그럼 우리는 2천억 달러 때릴게 했을 예. 때 중국이 2천억 달러를 못 때리잖아요. 네. 미국이 숫자가 안 되죠. 숫자가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식의 이제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환율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얘기죠. 차라리 그러면 위안을 약세로 가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미국이 우리 한국산 자동차 포함해서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때린다. 뭐 우리 갑자기 뭐 13만 개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합니다만 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이 갑자기 25% 비싸지는 거죠. 예. 만약에 환율이 말이죠. 우리 원화가 한 25% 정도 절하돼 버린다면, 즉 환율이 휙 올라가 버린다면은 이게 이제 달러로 환산되는 미국의 달러로 환산될 때는 싸게 환산돼서 되고 거기다가 25% 더 관세를 붙인다 하더라도 기존에 팔던 가격하고 비슷해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통화의 절하네. 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최근 보면 이제 달러 위안 환율 이렇게 올라갑니다. 특히 4월 이후에 이렇게 달러가 강해지고 위안화 약해지는 흐름이죠. 큰 그림으로 보시더라도 이때 2005년 평가절상 이래 이렇게 내려오다가 금융위기 당시에 또 이렇게 묶어뒀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때처럼 2015년 8월 달에 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러면 대대적인 중국 정부의 의지가 가미된 평가 절하를 단행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은 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예. 뭐 그런 상황이지만 대충 어쨌거나 지금 무역 전쟁 관련해서 그리고 또 연준의 꾸준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달러를 강하게 몰고 가고 여타 이머징 통화를 비롯한 대부분의 통화들이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그 흐름은 불가피합니다. 중국 상황까지 체크를 네. 해봤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네. 이게 다음 코너의 출연자인 오현진 팀장에게 화면상으로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딱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저희가 지난주에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1,080원 그러니까 예, 1,090원 예. 밑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음 날에 1,090원 그 다다음 날에 1,100원대 올라가더니 1,110원까지 찍고 잠깐 어제 내려왔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흐름은?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차트 보시죠. 차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60 내지 80, 뭐 65 내지 85원의 박스권이 통과됐습니다. 위로 열렸습니다. 캔들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면은 캔들이 5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일주일 전에는 여기 있던 1,060원대 어쩌고 저쩌고 80원 근방이었던 1,080원 얼마였던 것이 이렇게 왔는데요. 예. 자, 1,110원 계속 강조 드렸죠. 내려올 때 힘들었던 레벨이고.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물대인데요. 인포맥스 차트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환율이 거래됐던 거래량의 비중인데요. 즉 여기가 열리면은 사실 여기는 내려오는 동안에 별 거래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 올라갈 때도 그냥 쉽게 올라가는 겁니다. 예. 즉 1,110원까지는 쉬워요. 1,110원까지는 쉬운데 결국 그렇다면 여기도 열리느냐를 갖다 앞으로 보시죠. 1,120, 1,130도 열리면은 이거는 또 재앙입니다. 저것이 쉽게 열리는 장이 온다면 그거는 재앙이고요. 아마 그 전에 우리 증시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도 나오고 외국인도 어제 좀 사주는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이 구간은 1,110에서 1,120, 30 여기까지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확률론 내지는 어떤 전망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당위론을 갖다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가 살려면은 증시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살려면은 환율 더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해서 수출주가 좋아질 거예요. 이런 논리가 통하는 시점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환율도 1110원을 쉽게 돌파하지 않는 그런 장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제의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바닥 보고 제대로 돌기 시작한 거냐 이걸 확인하는 게 지금 또 오늘 내일 장입니다. 참 박스권이었을 때 우리가 너무 박스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1120원, 30원 가면 그때가 좋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약간 걱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상황도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변할지도 저희가 면밀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